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시장이 올라갈 땐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네네. 시장이 내려가면 또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기도 참 뭐하고 한데 네. 일단 지난밤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호재거리도 많았고 시장이 상승하기가 좀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뭐 연일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약간의 변동성이 최근에 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미국은 약간은 다른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또 경고의 목소리는 있지만 지금은 경고의 목소리는 약간 좀 뒤로 묻히는 그런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있는 팩트부터 확인드리면요. 나스닥은 0.7% 정도, 물론 사상 최고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 40번째 넘는 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네네. 있고요. S&P 500도 지금 연일 최고가, 특히 3,400으로는 처음으로 드디어 넘어선 채 마감된 것도 큰일입니다. 오늘은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다우지수는 이제 항공주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잉 이런 것들이 보잉이 오늘 6%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의외로 헬스케어 섹터만이 오늘 좀 약간 뒤처지고요. 나머지는 오늘 다 올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시장을 끌고 있는 것은 다우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모두 포함된 대표적인 주식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역시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애플은 이제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50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1,000, $2,000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네네. 지금 약간 쉬는 모습인데요. 오늘 애플은 오늘 처음으로 오늘 $500를 드디어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웨드부시에서 513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네. 모건 스탠리에서 520을 썼습니다. $520. 그게 그 목표 월가 주가에, 예. 하이예요? 예, 지금 이제 공식적인 것은 월가의 탑일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페이스북도 오늘 한 1.6% 올라갔고요. 구글도 오늘 0.6% 올라가면서 구글도 사상 최고가로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늘 상대적으로 계속 뭐 그 상승률은 차이가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항공주 그리고 네. 크루즈주 이런 네. 것들 급등했는데 네. 얼마나 올랐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덧붙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잉이 6% 올라간 것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럼 너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항공 수요가 살아난다. 뭐 이런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토리는요. 그렇죠. 오늘 보면 유나이티드 항공이 지금 9%, 10% 가까이 올라갔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여하튼 항공주라고 이름 붙은 건 다 급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항공주랑 같이 가는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크루즈 선사들 그리고 카지노예요. 그 호텔들 이런 것들 다 네네. 같이 움직이는 것이 되겠는데 오늘 카니발도 오늘 카니발 크루즈 하여튼 대표적인 1, 2위 그 크루즈 선사인데요.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어저께 이 시간에도 뭐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한다. 그리고 또 백신 개발에 또 패스트 트랙하는 또 회사도 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관련된 회사, 혈장 관련 회사,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좀 올라갔을 네네.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 딱 그림 하나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약간 좀 다르지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어찌됐건 위아래로 있지만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적으로 그렇죠. 보면 이게 그때 8월 초인가요? 7월 말에 이제 7만 명 넘었을 때가 네네. 있었을 텐데요. 지금 일요일 날 3만 6천 하면서 4만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 반대로 최근에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엊그저께가 298명, 300명 아래로 나왔지만 한국은 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약간 올라가는 모습. 이 그림에 약간의 차이가 시장에 좀 펀더멘탈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다 이거다라고 전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때 항상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펀드 네. 스트레스 톰리. 네.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톰리라는 사람은 그 JP 모건의 이제 수석 투자 전략가였다가 한 4년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파악한 거죠. 펀드 스트레스라는 걸 만든 분인데요. 하여튼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는 제가 봤을 땐 가장 잘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부터 3월 달에 급락했던 그 암울한 시기에 제가 방송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될까라고 멘트까지 했던 것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때 네네. 3월 달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4월 달 되면 확진자 수가 일단 피크를 또 치고 이게 주가가 다시 반등할 거다 하면서 그때 제시했던 거 그때 한 2,400, 300 이랬을 때거든요. 네네. 다음 달에 2,800 간다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들 2,000 이하 뭐
큰일 끝났다 얘기했을 때예요, 그때가. 네네. 근데 이제 맞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한 3주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뜬금없이 뭐 여러 가지 이번엔 통계를 같이 한 퀀트도 하고 뭐 다 아는 사람인데 네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이제 확진자 수 그리고 미국 확진자 수 얘기하고 전 세계 이런 거 얘기하면서 8월 14일부터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때 저희 방송했을 때인데 하여튼 8월 14일 꼭 아니지만 하여튼 올라간 거죠. 서울시장 보면 8월 14일부터 S&P 500도 올라가고 나스닥 제대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또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도 그렇죠. 저도 동의하기 쉽지 않지만 여하튼 이분의 얘기라는 거를 좀 인정하고 들으시면 될 것 네네. 같은데요. 9월 달에는요. 확진자 수가 1만 명 이하로 갈 거랍니다. 미국이요. 계속 말씀드린 통계를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이분은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풀렸고 돈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렇죠. 그 캐피탈의 돈의 힘으로 미국을 되살릴 거라는 얘기하고 네네.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세계아지의 말은 결국 뭐다? 이 사람 그대로 얘기하면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이 텀리가 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 전부 다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도 다 얘기 나오는데요. 오펜하이머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존 스톨츠푸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이제 지나치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한참 오버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 4에서 6% 조정 임박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장은 네. 시간 지나면 마친 사람이 꼭 나와요. 맞춘 사람 달라져. 분명히 나오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네네. 틀린 것만 기억해서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친구는 안 된다 그러는데 네네. 제가 오랜 경험을 보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늘 좀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따로 준비 안 했지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제일 엄청 뭐라고 그러시는 그렇지만 네네. 엄청 유명하고 능력 있는 저희 닥터 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그리고 또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이 뭐 V자 반등한다는 거는 허상 중에 허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유럽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드라우도 지난주에 또 인터뷰 여러 번 했는데 네네. 별로 목소리가 안 나오죠. 지금 다 올라가는데 그런 사람 그렇죠. 얘기해봤자 건드라우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데요. 네. 건드라우도 이 주시장은 버블 중에 또 자기 인생 최대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는 일반 개인이잖아요. 네. 아니, 누군 좋다고 하고 누군 나쁘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걸 들으면서 네. 아니, 경기 민감주도 가져가고 언택트 관련주도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못 들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진솔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은 제가 오랫동안 이 방송뿐만 아니라 때 증권회사도 꽤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리서치도 담당하고 했지만 약간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주식 투자에 약간 유리한 건 사실이다라고 네네.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관련해서 엊그저께인가요? 모건스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포지션을 좀 유연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네네. 제가 너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이 펀더멘탈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것도 당신들이 좀 인정해라. 네네. 그러니까 언제나 조정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또 반대 얘기합니다. 당신의 주시장 포지션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네. 것을 고민하면서 늘 균형을 잡힌 시각을 갖고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모든 사람의 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웬만한 개인 투자가들은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벤치마크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첫 번째 투자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식도 뭐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비자를 많이 말씀드리지만 편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주식으로 는 S&P 500 지수 이기는 거. 한국은 약간 다르지만 한국도 결국은 코덱스 200 같은 거를 네네. 이기기가 웬만한 분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시청자 인정을 안 하실 뿐이지 네네. 곰곰이 생각하면 이긴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지난 밤사이에는 모처럼 좀 조정을 보였어요. 좀 네네. 어떻게 볼까요? 뭐 사실 조정이라고 하기도 약간 거시기하죠. 왜냐하면 올해 벌써 400% 이상 올랐고요. 네. 벌써 이제 10년 됐죠. 저희가 10년 되는 날 방송했던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여러 가지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7,000% 정도 올랐다고 얘기했던 5,700%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네네. 하여튼 6,000% 조금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14,000%가 올랐습니다. 이 주식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네. 오늘 뭐 2%
1.7% 빠졌는데요. 저건 뭐 조정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면 좀 그렇지만 오늘도 뭐 그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 뭐 계속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인데요. 네네. 블루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일 경우에 일단은 2,500이었는데 뭐 3,5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주식을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3천 갖고도 만족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GLI 리서치의 이분은 고든 존슨이라는 분은 뭐 이분도 워낙 유명한 분인데 네네. 기본적인 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뭐 현실화 된다는 얘기는까지는 모르겠고 이분 얘기는 하여튼 내년까지의 목표인데 87달러입니다. 87달러 목표 주가를 이미 제시하고 있는 분이니까 한 97%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폭스바겐이 1,100만 대를 연 매출하고 있는 기업에 테슬라는 고작 작년에 37만 대, 올해 봤자 50만 대. 이게 당장은 성장성이라는 그림을 엄청 크게 보고 있지만 결국은 그게 2, 3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자동차는 판매 대수의 매출 주가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안 되면 주가는 자기가 봤을 때는 87달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속보 한 가지가 좀 떠서요. 그 다우 지수의 편입 종목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세일즈포스, 암젠, 허니웰 이게 다우 지수에 편입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 세 개가 편입된다고 나왔는데 분명히 이제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 개 편입되면 누군가는 또 빠지겠죠. 네네.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왔네요. 지금 빠지는 종목들도 나왔네요. 화이자가 빠지고, 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빠지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일즈포스닷컴 들어가고, 엑소모빌도 빠지네요. 와, 이거 좀 어떻게 볼까요? 이게 아직 뭐 지금 방금 나온 내용이니까 뭐 정리는 안 됐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관심은 세일즈포스닷컴 같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제가 여러 번 무작정 따라하게도 네네, 설명드렸다시피 혁신적인 기업의 대표 명사라고 딱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이분의 이 CEO 창업자나 CEO는 그 다 약간 지나간 얘기지만 스티브 잡스가 네.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해 줄게 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형님 끝까지 저 혼자 하겠습니다고 했다고 대박 난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창업의 어떤 그런 그 혁신적인 기업가로 지금 어디나 조사해 보면 탑 3에 드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탑 1, 2가 아시다시피 공동으로 하는 거가 제프 베조스랑 일론 머스크의 3위가 이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명성 있는 거고 S&P 500 기업의 90% 이상이 이 기업의 고객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대부분 여기 고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CRM을 쓰는 대표적인 그렇죠. 기업이기 때문에 세일즈포스닷컴이 주가가 많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대로 보면 아까 다른 거 보면은 오늘 레이션 테크놀로지는 뭐 빠진다고 얘기하고요. 네네. 저게 사실하면 엑슨모빌이 빠지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엑슨모빌 자체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화석 연료의 어떤 대표성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그리고 엑슨모빌은 벌써 한 20년 전에 보면 저게 다우지수 포함한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이 컸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엑슨모빌이. 네네. 근데 그게 만약 빠진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그런 시대상을 정확히 반영하는 다우지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지금 편입된다고 하는 이 세일즈포스닷컴, 암젠, 허니웰 이 세 종목 모두 시간을 거래해서 좀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현재 한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암젠도 오르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었던 허니웰도 상승한 채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뭐 지수 편입도 한번 나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뭐 네. S&P 500과 관련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하니웰은 네. 대표적인 그 레이션 테크놀로지가 아까 빠진다고 나왔는데요. 하니웰도 이제 우리 많은 분들에서는 산업기계고 네, 예전에 맞아요. 보면 이제 집에서 난방기계 할 때 보면 온도 맞추는 건데 네네. 그건 아주 사업의 분야가 작은 거고 네. 실제로 하니웰도 대부분은 미국에서는 방위 산업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아마 같이 메꿔놓은 것 같고요. 오늘 엑슨모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큰 산업의 큰 변화를 지금 다우지수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에서 1.2% 정도 빠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외에 특징주까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요. 네, 내일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하이마트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네네. 베스트바이가요. 레이몬드 증권에서 강력 매수 의견 100달러에서 135달러 올라가면서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고요.
저희 방송에서 뭐 워낙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요. 룰루 하나가 서시키 하나에서 360에서 416을 올리면서 오늘 역시 또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이항용 위원과 함께 무작정 따라하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희가 시원맨 플렉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